자, 이게 어저께 나눠준 프린트야.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프린트에서 요게 5번이 뒤에 풀이가 없어. 그래서 요거 어제 질문이 들어와서 요거 좀 해줄게. 자, 이 곡선을 fx라고 하면 뭐 fx라고 해도 되고, 자, 어쨌든 나는 요게, 자, fx라고 두면, 자, x제곱 2x, 자, 미분하면, 자, 2x, 자,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자, 접점을 몰라. 그래서 접점도 모르니까 접점도 문자로 t, ft 놓지 말고 그냥 이거 있으니까 t제곱 더하기 2t 이렇게 놓게 접점. 자, 그리고 이 곡선 밖에 한 점 얘도 몰라. 그 점이 p래. 자, 얘도 모르니까 이거 a, b로 놓고, 이 a와 b에 뭘 물어봤냐면 이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이 a와 b에 a x좌표와 이 y좌표의 관계식 a, b의 관계식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럼 내가 아는 건 접선밖에 없기 때문에 접선을 일단 만들어야지. 접점을 그래서 놓은 거야. 자, 접점을 놨으면 접선의 방정식은, 자, y-y1, 자, t제곱 더하기 2t. 자, 그리고 기울기는 요 미분한 거에다 t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울기는 2t 플러스 2. 자, 그리고 x좌표는 t니까 x 마이너스 t. 자, 요렇게 접선의 방정식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자,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이 두 개의 접선이, 이 접선이 두 개인가 봐. 그럼 접점이 두 개 나왔다는 얘기야. t가 두 개 나오는 거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고. 자, 얘가 수직으로 만난대. 그럼 수직으로 만나면 요 기울기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겠지. 기울기만. 자, 기울기가 두 개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요거 먼저 A, B가 요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곡선 밖의 점이니까, 자, 이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점이 하나 있어서, 자, 요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아이고, 이건 수직이 아니네. 자,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해주는 요 점. 요게 지금 A, B야. 그러면 접점이 두 개가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이거를 T1, T2 이렇게 한번 볼 거야. T1, T2라고. 자, 먼저 A, B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X좌표에다가 A, Y에다가 B를 넣어 볼게. 여기다가 A. 여기는 B. 자, 그럼 전체적으로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2차 방정식. 자, 요거 전개해가지고 이항시켜서 정리해 볼게, 한번. 자, 정리하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서, 자, 요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T. 그 다음에 뒤에는, 자, A와 B에 대한 식 B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거 뭐 한 거냐면, 이거 이항시켜가지고 쫙 정리해주니까 이거야. 자, 이 방정식에 그러면 두근이, T가 두 개니까, T1, T2가 이거의 두근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T1, T2. 그러면 수직으로 만날 때라고 했으니까 내가 생각나는 건 요거밖에 없지 않을까? T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T1 집어넣으면 기울기잖아. 승주는 아예 안 보는구나. 자, 네 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야, 인마. 자, 두근이 이거니까,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T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T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면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거 이용할 거야. 그래서 이용은 어떤 거 해주냐면, 여기다 T1 집어넣은 거, F 프라임 T1. 이게 기울기거든. 자, 요거랑 F 프라임 T2. 자, 이 곱이 수직이면 마이너스 1. 얘를 이용할 거야, 내가. 그럼 이용하다 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된다. 자, T1 여기다 집어넣으면 2배의 T1 플러스 2. 얘는 2배의 T2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이걸 전개해주면 두근의 합가곱을 이용하는 거야, 이제. 두근의 합가곱. 전개해주면은 2는 4. 4배의 T1, T2의 곱. 두근의 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렇게 하면은 4배, 요것도 4배니까 4배의 야, 두근의 합. 그 다음에 2에다가 넘어오면은 5. 자, 너희가 알고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자, 두근의 곱은 A분의 C 하니까 여기는 B-2A. 자,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은 2A. 자, 그럼 마이너스 8A랑 8A는 사라지게 된다, 이게. 남는 거는 이거밖에 안 남아. 4B 플러스 5는 0,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A, B의 관계식을 구하려고 봤는데 B밖에 안 나와. B가 얼마야 그러면? 얘는 항상 A랑 관계없이 B가 마이너스 4분의 5인 이러한 상수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거야.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야. 여기 있는 점들이 다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거지. 여기서 그으면 이렇게 수직이 되고, 이 점에서 그어도 이렇게 수직이 되고, 여기서 그어도 이렇게 수직이 되고, 이게 자취가 되는 거지. y는 마이너스 4분의 5. 이제 b라고 했으니까 b가 y좌표야. 그러면 요거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y좌표는 항상 마이너스 4분의 5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접선의 방정식에서 내면은 이렇게도 낼 수 있다는 얘기야.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아마 애들이 거의 다 풀었어. 요거 하나만 뒤에 풀이가 없어가지고 요거 하나 해준 거야. 그러니까 접선이 더럽게 내면 이렇게도 내는구나. 어우, 판별식도 내지. 그 다음에 뭐도 내? 근과 계수의 관계도 나오지. 아? 그리고 우리 이제 바로 교재에 다시 들어갈게. 자, 교재에 극한을 극값으로 한번 가볼게. 극값. 자, 아까 보던 교재에 연이어서 나갈 거야. 자, 유형 네 번째. 자, 문제 번호는 15번. 자, 이거 하기 전에 극값이라는 게 뭔지 보여주고 할게요. 극값이 뭔지. 자, 극값이라는 거는, 자, 그림을 한번 내가 그려볼게. 뭐, 이렇게 그려도 돼, 뭐. 요런 점에서는 접선은 못 그린다. 접선은 못 그려, 뾰족해서. 하지만, 극값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요 점에서, 여기 A라고 하고, 여기도, 자,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했을 때, 여기 너무 심했다. 이렇게 나야겠다. 자, 요 점 B. 자, 극값은 이렇게 뭐 동그래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요 값의 양쪽, 좌극한, 우극한을 봐봐. 좌극한, 우극한을 봤을 때, 이 A 값보다는 다 작지. A가 최고야. 요 A 근방에선 A가 최고란 얘기예요. 제일 크지? 그래서 이거를 극대값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자, 극값 중에 하나는 극대값도 있고, 얘는 이 D보다는 어때? 좌극한, 우극한이. 얘보다는 더 크지? 얘가 제일 작아, D일 때가. 얘보다 작은 건 없어. 이게 갈 때까지 간 놈이야. 제일 작은 놈. 요 근방에서는 얘가 최고로 작아. 이게 극속값. 기호로 쓰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요 점에 좌극한과 우극한 중에서 얘보다 작은 건 없어요 라고 해주면 이게 극값이 되는 거지. 얘도 요 근방으로 보면 얘가 최고지. 이 극대값. 얘도 극속값.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게 아니라 다항함수를 다룬단 말이야. 다항함수. 이렇게 3차, 4차, 5차 이런 다항식을 다루면은 다항식은 뾰족하지가 않아. 이렇게 라운드가 돼 있을 거란 얘기지. 그 라운드가 돼 있으면 어디서 극값을 가질 것 같아? 얘는 여기.
대략 눈으로 보면 여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값들의 좌극한, 우극한을 보면은 미분계수를 봐도 돼, 여기서. 자, 요거보다 작을 때는 어때? 좌미분계수가 양수. 얘는 우미분계수가 음수. 얘는 0. 얘가 제일 크지? 그래서 요거 판단할 때는 자, 풀라임이 0 되는 점을 찾아주세요라는 거야. 0 되는 점을 찾아서 다항함수일 때는 이렇게 예쁘게 라운드 형태로 돼 있으니까 매끄럽고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여기 0 되는 점에서 기울기가 0 되는 점에 좌우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틀려. 증가하다가 그럼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최고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야. 증가하다 감소했으니까 풀라임의 부호가 변하면 극값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음수에서 풀라임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가면은 요건 극수, 양수에서 음수로 가면 극대. 그래서 우린 요걸 보고 이제 증가와 감소를 이용해서 극대 극소를 판단해 줄 거야. 그러면 일단 0 되는 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라는 거지. 다항함수에서는. 그럼 얘도 한번 해볼게.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 극대값은 6, 극소값은 2가 됩니다. 라고 했어. 그럼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잘 봐. 이렇게 생긴 거는 극값이 없지. 항상 증가하는 거. 얘는 극값이 없고, 극값이 있으려면 무조건 몇 개가 나와? 무조건 2개가 나오더라 이거야. 극소, 극대가 같이 하나씩 있게 되면은. 근데 얘는 극대, 극소가 다 있잖아. 극대값, 극소값. 그러면 극대, 극소가 다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3차 함수가 이런 모델일 거고, 여기서는 극대, 여기서는 극소를 가질 거야. 이게 y는 fx가 저런 모양일 거라는 얘기지. 자, 그럼 미분을 해봐야 돼. 자, 미분해서 이 0 되는 점 있지. 그거의 값이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요거의 두근이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지. x값이. 요걸 알고 있어야 돼, 일단은. 자, 그러면은 이제 풀어볼까? 자, 저거 미분을 해보면 f 프라임 x는 자, 3x 제곱 마이너스 자, 3a 이렇게 되지. 미분하니까. 자, 요것이 0 되는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x값이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3차 함수인데 최고창이 양수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갔을 거야. 최고창이 음수면 아래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고. 이 두 가지 모델이야. 최고창이 양수일 때, 최고창이 음수일 때. 위에서부터, 얘는 아래서부터. 자, 그러면 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이면 여기가 얼마일 것 같아?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a. 이게 더 작겠네. 얘가 더 크겠네. 라는 거지. 아, 여기 a. 즉, 증가와 감소를 원래 해야 되는데, 증감표를 안 그리고 지금 한번 해본 거야. 좀 이따 증감표 그려줄게. 어쨌든 그림상으로는 이래. 그럼 요거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값. 얘를 집어넣으면 극소값.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극대 극소를 이용하면은 자, 극값은 함수를 이용해야 되는 거지 플라임이 아니라.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a를 집어넣으면 요게 6이 나올 거고 f에다가 루트 a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극소값 2가 나오게끔 문자 a, b 두 개, 식도 두 개 연립하세요라는 게 이 문제야. 극대값, 극소값. 자, 그러면 극대, 극소가 나왔으면 이제 한번 어떤 걸 해볼까? 요건 이대로 놔두고 유형 5번으로 가볼게. 자, 그림상으로만 봐봐. 자, 유형 5의 18번 문제는 F가 아니라 미분한 거야, 미분. F 프라임의 그래프야. F 프라임의 그래프, 여긴. F가 아니다. F의 프라임이야, 얘는. 미분한 거야. 그럼 미분한 게 0 되는 점에서 조사를 해봐야 돼. 얘가 극값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여기 0 되는 점을 전부 다 체크해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얘가 극대와 극소가 되는 걸 판단해 보는 거야. 여기를 잘 보면 돼. 이런 모양이 있다면
이게 만약에 fx라면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일 거 아니야. 자, 이 극대는 요거의 왼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자, 요거의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음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F'의 부호가 양, 즉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가 되더라. 거꾸로 이쪽에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는 경우는 요거는 우리가 베타에서는 극소를 갖더라. 그걸 판단해 보는 거야. 그럼 일단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얘는 양에서 양으로 바뀌지, 요 주변에서는. 얘는 극값이 아니야. 얘도 여기 음이고 얘도 음수지. 안 바뀌었어. 얘는 극값이 아닌 거고. 자, 처음 거 볼까? 얘보다 조금 작으면 양수잖아, 여기. 요 위에 있는 거니까. 얘보다 좀 크면 요 음수잖아. 요 음수. 그러면 양에서 음은 플라임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극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얘도 볼까?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어. 그럼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극소가 되겠구나. 자, 이건 극값이 아닌 거고, 얘도 양에서 음으로 가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은 얘도 극대가 되는 거고, 요 점에서. 자, 마지막 음에서 양으로 갔어. 승주, 뭐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뭐라는 거야, 씨. 극대야, 극소야. 에휴. 감소하다가 증가했댄다, 극소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집중 좀 하시라고 내가 물어본 거야. 집중력이 좀 짧고. 자, 이렇게 이 플라임의 그래프를 보면 너희가 나중에 이걸 보고 F를 그려야 되는 거야. 대략적으로. 극대니까 뭐야? 증가하다 감소했으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했다가, 여기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여기는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해. 여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했어. 여기는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해. 여기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해. 뭐 대충 이런 모양일 거야. 함수값만 알면 정확히 그릴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플라임의 그래프를 보고 원래 함수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돼야 될 거야. 나중에는 함수값만 알면은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플라임의 그래프를 보고 극대극소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게 이 문제야. 이게 18번이었고. 자, 그렇다면 자, 19번을 보면 너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19번. 똑같은 문제인데. 자, 19번 보면은 요 플라임의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F 플라임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물어보고 있어. 자, 플라임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자,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래. 자, X는 A에서 극소로 갔니 물어봤어. A는 플라임인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지.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얘 극소 맞네. 자, 두 번째, 2에서는 극대니 물어봤어. 2는 증가하다가 감소하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면은, 오, 여기 극대네. 라는 거지. 자, 그럼 극값을 갖는 건 몇 개야? 여기 변하지 하나, 여기 변하지 둘, 여기 변하지 세 개. 요거는 극값이 아니지. 양이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나중에 눈으로 바로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 세 개 다 맞네. 기억, 니은, 디귿. 자, 밑에 거도 한번 볼까? 본 김에. 자, F 플라임이야. 자, 여기서는 극대야, 극소야? 이거 플라임일 때. 극소가 되겠지?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머릿속에다 그림 그려. 감소하다가 증가했구나. 자,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극대. 얘는 극소. 이거는 극값이 아니네 라는 거지. 이렇게 플라임을 보고 한번 알아봤다. 자, 21번. 자, 극값이 모두 존재할 때야 3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려면. 아까 내가 잠깐 그림 그려줬지. 3차 함수의 개수가 양수면 극값을 가지는 모델은 이런 거고 안 갖는 모델은 이런 거야. 그럼 얘는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없고 극값을 가지려면 무조건 극대 하나 극소 하나. 그래서
미분계수가,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돼. 그 얘기는 F'X가 0 되게 해주는 근이 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판별식이 이거 2차니까 미분하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여기에서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극값이 존재하려면 무조건 몇 개 있어? 두 개가 나오더라. 3차는 무조건 두 개야. 그래서 판별식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기본 문제야. 이게 얘 기본이야. 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얘가 기본이야. 그럼 22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극값을 갖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이런 모양이지. 얘랑 반대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중근이든가 허근이든가. 그래서 이건 갖지 않을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허근이거나 중근이거나 얘랑 반대니까 이렇게 가야 돼. 등호도 있다. 요거 알아두면 좋아. 얘는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 극값을 가지면 반드시 두 개. 0 되게 해주는 게 두 개가 있구나. 플라임이 0 되게 해주는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6번 유형도 다 된 거야. 그럼 유형 7번에다가 쓰면 되지 않을까? 극값을 갖지 않을 때. 자, 여기 24번.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K의 범위 어떻게 구해야 돼? 갖지 않으려면, 자, 요거 판별식이, 자, F'이 0 되게 해주는 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라 중근이거나 얘가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든지 같든지 여기서 답을 내주면 됩니다. 요게 24번이야.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 이렇게 보면 돼. 오늘 아마 유형 9번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네. 자, 근해 분리가 시작됩니다. 유형 8이 조금 어려울 거고, 유형 9는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오늘 거기까지 할 거야. 자, 유형 8 갈게. 조금 어려워. 1학년 때 배운 근해 분리를 생각을 해야 될 거야. 자, fx가 3차 함수야. 극값을 가져. 어디서 갔는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극대, 1보다 클 때는 극소.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요걸 미분하면은,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F'을 해주면 이거 0 되게 해주는 값 내가 구해야 되잖아. 그지? 자, 이거 한번 먼저 미분해 볼게. 3x제곱 4ax 마이너스 4a제곱. 사실 여기 미분 오늘 하는 게 난이도 높은 거 아니야. 그냥 기본 빵이야. 그냥 여기서 훨씬 더 어렵게 변화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기본을 모르면 아예 진행을 못해. 그래서 오늘 한 거는 복습을 좀 해. 녹화는 하니까. 자, 여기에서 미분을 하면 2차 함수야. 그러면 얘가 극대 극소를 얘기했으니까 0 되는 게 무조건 두 개가 나오나 봐. 그래서 요것이 0 되게 해주는 요 두 근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걸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건 최고창이 양수기 때문에 알파가 작아. 이렇게. 자,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고 하면은 이 알파에서 뭐를 갖는 거야? 극대를 갖고 베타에서는 극소를 갖겠지. 최고창이 양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는 극대를 가질 거고 얘는 극소를 가질 거예요 라는 거야. 그러면 극대값을 갖는 x는 요게 알파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여기 알파가 되는 거고 1보다 큰 쪽에서는 베타가 있다 이 얘기지. 요걸 보면 이거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의 두 근이 이렇게 됐어요 라면은 이게 근의 위치에 대한 문제. 자, 마이너스 1과 1이 있으면 최고창은 양수야. 아래로 골로.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두 근 사이에 1이 여기 껴있는 거야. 이렇게. 모델은 그럼 이런 모델이겠네. 2차 함수의 두 근이, 자, 한 근은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한근은 1보다 큰 쪽에 있고 알파, 베타가.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1학년 때 어떻게 배웠었니? 두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끼었으면 함수값만 하라고 그랬지. 두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안 꼈어. 다 해야 돼.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다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함수값은 1 집어넣으면 음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양수. 보이는 숫자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함수값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 돼서, 자, 여기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함수값만 물어본 거야. 자, 요 F'이지 2차 함수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 F'에 1 집어넣으면 얘는 음수. 이렇게 해서 A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 자, 만약에 두근 사이에 뭐가 안 꼈다고 하면 다 해줘야 돼. 판별식은 뭐 서로 다른 두근이 되는지 요거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대칭축은 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요거 판단해 줘야 되는 거야. 얘는 함수값만 해주면 끝나더라. 마지막에 근의 위치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어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간 게 1학년 때 거니까. 1학년 때 공부를 좀 그지같이 했어. 그럼 이거 모르는 거거든. 다시 하면 되는 거야. 나오니까. 왜냐면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지. 그럼 2차 함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걸 다 물어볼 거란 얘기야.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 근의 위치에 대한 근의 분리 싹 다 물어볼 거란 얘기지. 그 1학년 때 했던 거 다시 떠들어 봐야 돼. 근의 분리도.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자, 이렇게 유형 8을 했고, 자, 유형 9번도 한번 가볼게. 오늘 하는 마지막이야. 4차 함수의 극값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4차 함수의 극값. 자, 여기는 모델을 좀 그려놓으면 이해하기가 편해. 자, 4차 함수의 모델은 몇 개가 나올까라고 하면은, 잘 봐.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야. 4차는 일단 최고창이 양수인 것만 해볼게. 자, 이렇게 W자. 혹은 어떤 애들은 맥도날드 거꾸로 해서 M자 형태도 되지만 그건 음수일 때고 최고창이 얘는 양수일 때. 이렇게 4개짜리가, 이게 X축이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최고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근은 4개. 4차 함수에선. 어쨌든 이렇게 W자 모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U자 형태도 나옵니다라는 거야. 너희가 알고 있는 X의 4승은 X제곱처럼 생겼는데 좀 더 좁을 거야, 이렇게. 이 U자형이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극값이 얘는 하나, 둘, 세 개지. 얘는 극값이 하나야. 근데 요거를 좀 변형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라는 거지. 극값이 다 없어. 여기도 하나야. 근데 여기는 감소하다가 또 감소하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모양은 얘도 U자형에 속할 거야. 자, 고3 되면 얘가 제일 많이 나와. 고3 되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이게 그 다음 나오고 요거 마지막.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형태일 텐데, 자, 얘는 뭐만 있니? 얘는 극소만 있는 거고, 얘는 극소 두 개에 뭐가 있냐면 극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W자 형태만 극대가 있고 U자형은 극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물어볼 때 여길 보고 짐작해.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지려면 이 모델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모델의 특징은 미분했을 때 0 되는 점이 몇 개 나와야 돼? 얘는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2개 이하만 나오면 되는 거지, 얘는. 자, 그래서 얘 4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자식이 될까? 자, 12x의 3승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0 되게 해주는 이 x값은 몇 개가 나와야 돼?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거를 직접 한번 해볼게. 요거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거니까. 자, 12x의 3승 마이너스 24x의 제곱 6a 12ax 이게 미분한 거야. 요게 0 되게 해주는 x가 뭘 가져야 돼? 얘가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요렇게 가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자,
자, 일단 x는 묶이는데, 자, 12x로 묶어볼게, 한번. 자, 요 근 하나 나왔네, 0. 자, 그리고 또, 자, 여기 계산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다음에 플러스 a. 요렇게 됐다. 자, 굉장히 예뻐졌다.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여기서 근이 0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뭘 가져야 돼? 0을 제외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지. 0을 제외했기 때문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 안 돼야 돼. 일단 A는 0이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얘가 뭘 가져야 돼? 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A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럼 뭘로 나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여기에서 판별식으로 A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 집중 안 하면 다 흘려, 넌. 차이가 나는 게 거기서 나는 거야. 집중하는 거에서. 자, 그래서 4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4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다 가지려면 이 모델밖에 없거든. 그럼 너는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3개 있네. 그 미분한 게 이거야. 얘가 0 되는 점이 3개 있네. 서로 다른 세실근. 인수분해 해보니까 이렇게 돼. 0이 하나 근이야. 그럼 얘 0 말고 또 다른 근 2개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서로 다른 두 근. 그럼 0이 근이면 아니니까 0 집어넣었을 때 A가 0이면 안 되겠네. 요거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엔 요게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서 A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 됐지? 자, 요렇게 자 9번 내용까지 해서 자 오늘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또 뭐 했어? 증가와 감소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 요렇게 봤어. 다음 시간에 이걸 이용해서 너희가 그래프를 잘 예쁘게 그려볼 거야. 방정식, 부등식에다가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래프를 우리가 이용해서 뭐 방정식이라든지 부등식에서 값을 구해볼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